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20편에 이제 시작하는 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이제 부인 임신병에 관한 건데, 참 굉장히 제가 지금 오늘 7월 1일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으로 올라가려면은 한 20일 정도 아마 7월 중순 이후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날짜마다 조금 자료를 녹화 자료를 모아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간 날짜마다 지금이 아마 그 7월 1일 새벽 4시 한 40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새벽형 인간이어가지고 어저께 밤 늦게까지 후배하고 전화통화로 수다 떨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하다가 그냥 잠때도 놓치고 늦게 잤는데도 또 새벽에 되면 그냥 눈이 떠지고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강의나 좀 하자 그러는데 지금 그 보시다시피 눈곱 띄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 세면도 하고 그랬지만 눈도 조금 부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 사진을 영상을 가리면 좋은데 이렇게 그 옆에도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이제 우리 뭐 지금 시대가 뭐 자녀들도 안 낳고 큰 산부인과들도 동네 산부인과도 다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도시나 이제 군 단위에도 뭐 산부인과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우리 한의사 영역에서 뭐 임신에 관한 어떤 그 약을 쓴다는 것도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있었어요. 부인과 질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보고 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점차적으로 가면서 더욱더 학술이 전문화되고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전문화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 젊은 이제 후배들 가운데도 어떠한 뭐 피부병 가운데서도 어떤 피부병만 전문적으로 본다든가 그리고 뭐 부인과 질환에서도 뭐 불임만 뭐 전문적으로 봤던 그 선배님도 또 계셨고 각 영역 호흡기 계통에서도 또 각 영역 뭐 심지어는 뭐 암에 대해서도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저는 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전문적인 또 학문이라든가 기술을 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참 나름대로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저같이 이제 구닥다리 옛날 사람들은 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공부를 해왔고 광범위하게 했지만은 그분들의 전문적인 이렇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거듭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자적 해석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식을 3명이나 기르면서 그때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어떤 약을 썼고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 뭐 옛날 생각도 좀 더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뭐 통증을 통한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범위가 너무 협소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우려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주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참 앞날이 많이 지금 한의사 제도도 그렇고 우리가 업황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 사람들 한 몇 프로 한 20, 30% 정도 한의사들은 뭐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한 5, 60%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영역 자체가 이런 글을 보면서 내가 임산부라든가 부인과 질환을 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뭐 제가 능력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참 그냥 정말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편, 21편, 22편은 전부 다 부인과 임신과 부인과 질환에 해당되는 건데 참 곤욕스러워요. 자,
선생이 말하기를 부인이 평맥을 얻었거나 음맥이 소약호되, 음맥이 소약호되 그 사람이 갈증이 있고 능히 먹지 못하며 한열과 오한 발열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이것은 임신이니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참 여러분, 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인, 또 아니면 또 여성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신했을 때 맥을 아마 다 짚어봤을 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은 참 그래요. 저도 절대 부정을 못합니다. 왜?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맥상이 여러분 한 두 달만 돼도 맥은 많이 변하잖아요. 활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임신이니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하면서 너무나 부정적인 거, 경학전서도 하면서도 너무나 부정적인 것을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글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학창 시절 때는 모르고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임상 한 10년, 10년 넘어가고 나이 40대만 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임신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와 같은 것을 임신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있어요.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있으면 계지탕은 임신이 했던 임신을 하지 않았던 노인이든 소약자든 관계없이 남녀 불문하고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또 법에 60일이면 마땅히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마땅히 이런 것이 생깁니까? 저도 자식 셋 키워가면서 제 집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구토증도 있을 수가 있고 구토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뭐 그건 많이 있죠. 심한 경우는 임신하고 막 두 달 지나면은 그 병원 생활을 해다는 분도 덜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러니까 설사 의사가 치료가 그 역지할지라도 한 달을 지나가면 각 토하가 있으면은 끊는다. 처방을 끊는다. 이런 뜻이죠. 해서 자, 음맥이 있으면 반드시 양맥이 있고 양맥이 있으면 반드시 음맥이 있죠. 요거 이런 게 제가 자, 우리 한의학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금기혈학 처음에 양맥이 있고 음맥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기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글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소위 음맥, 양맥은 과연 어느 부위의 맥인가? 음맥은 청맥인가? 양맥은 또 촌맥인가? 이거 의심 다 되죠, 여러분? 아니면은 자, 이거 금기혈학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대부, 삭, 동, 활은 양맥이다. 이것을 양맥이라 하는가? 침, 색, 약, 현, 미 이것을 음맥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총간척 부위에 따라서 양맥, 음맥이라고 구분 지을 수도 있고 또 맥상에 따라서 양맥과 음맥을 구분 지어 왔잖아요. 책계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 양맥과 미맥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맥은 음맥인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증상은 양증인 경우가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또 부맥과 활맥이 있다 하더라도 대맥과 뭐 부맥과 활맥이 겉으로는 양맥이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할 수가 있죠. 양맥에 가깝다. 그러니까 양맥이라고 규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양맥에 가깝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약성들은 어떤 약이죠? 온한약인 경우도 의외로 많잖아요. 마황탕, 개차탕 다 온한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 속에 숨어 있는 증상은 열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약 자체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논하자 그러면은 양, 뭐 허실로 논하자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정해질 수 없는 것을 정하는 그와 같은 개념적인 명분으로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혼란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그 한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조금 말 자체를 제가 아이고 이게 자꾸만 이쪽으로 도망가가지고 현상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어떤 그 설명 같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는 이게 인식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은 현상에 대한 왜곡 현상을 벌어지게 돼요. 이 지나친 이 문자의 어떠한 그 개념 논리로 해가지고서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평맥이라고 음맥이라고 이렇게 규정졌잖아요. 도대체 이 음맥이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음맥에 대한 규정이 다 틀리죠. 총관척도 초기에는 단순히 부침지삭이라든가 이런 관점, 병세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후세 이것은 오장육부와 오장육부로 또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부맥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부맥이요, 침맥 같은 거 장맥이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설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제가 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초기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복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로 나름대로 그 증거를 삼고 근거 위주에서 처방을 쓰려고 노력한 반면에 여기서는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글이 맥상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비판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의 의안이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자, 혹자는 음맥으로서 청맥을 여기고 라고 하니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혈령, 비혈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그런 게 되는 거죠. 다만 이와 같은 증상으로서 임신의 증거로서 삼는 것은 또한 과론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조문에는 문의가 끊어지고 온순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반드시 탈락이 있다고 하니 이건 예전서부터 의존근감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옛날 글들 요즘에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그 경희대에서 강의를 했던 한 십몇 년 동안 그 강의를 했던 후배가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요즘에는 고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흐름이다고.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고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철진한 얘기예요. 차는 이미 떠났는데 저 차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을 우리가 안 읽다 보고 그 현대의 편한 위주로 해서 처방 중심으로만 얻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예전보다 더 고전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느 뭐 교수가 처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보면은 고전을 인용해 가지고 표현한 어떤 글 쓰는 방식, 그 해석에 대한 방식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령 고전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접해야지만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잘 읽지 않아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나쁘게 말하면은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고전을 빙자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사기치는 것들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게 사기라고 하는 것을. 학술적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몇몇 그 유명한 이런 거 유튜브 하기 전에 봤어요. 유명한 사람들. 정말 그 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똘마니처럼 앉혀놓고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내용 자체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살 때, 이 세상이 우리 한의사만 존재했을 때는 먹힐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학문을 다 이렇게 노출되고 강의하고 그 학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저는 얼마 전에 그 시간을 내 가지고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가 되는 참 좋은 강의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학술적으로 진화된 학술에 있어서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게 아무런 무비판적일 때 잘못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던지 간에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야지만이 누가 강의를 할 때 저 강의가 비교적 근거가 있는지 저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말장난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은 징병. 부인 가운데 수규징병 같은 경우 있으니 이런 거는 요즘에 말하면 이제 근종 같은 거, 뭐 덩어리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글은 굉장히 난해한 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난해하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 일단은 직역을 하고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생리가 끊어지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북루하가 부지하며 북루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간 출혈성이라고 보이죠. 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하죠. 죄송합니다. 누하도 일종의 약간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며 태동이 배꼽 위에서 있으면은 이것은 그 징가에 해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의문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임신해 가지고 3개월 됐는데 태동이 배꼽 위에서 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징가로서 발생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임신 6개월에 태동이가 있는 경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요런 거죠. 전 3월에 그 앞서서 3월 경에는 그 경수가 이룰 때 이것은 태아 때문이고 하열이 뒤에 가서 그 3개월 돼서 끊어지는 것은 배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이 안 돼요. 이와 같은 이유는 혈액이 부지한 것은 그 징가가 제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징가를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계지봉량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 글의 의미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옛날 어쨌든 간에 책의 문헌에 보면은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리에 이상이 있으면서 징가라고 하는 근종의 종류겠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의심이 되었을 때 계지봉량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지봉량 같은 경우 처방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짜. 예. 익, 계지, 복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약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순한 약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증상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치료되는 건 아니죠. 예. 치료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 치료의 결과로서 다 치료되는 건 아닌데 치료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진가를 치료하는데 계지복용만이 대표방일 뿐이지 모든 것이 계지복용만으로 다 일원화돼 가지고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가로되 자 임신 6월 동자 기증 불거 이 30여 개에 이르는 글자는 후인들의 주예다 해서 이거는 후세 사람이 갖다 집어넣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로부터 그 주예가들이 모두 가로되 이 글은 문의가 순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는 빠진 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잠시 그 이치를 두는 것이 그냥 가다. 그런 대로 좋다. 이 말에 이치가 있다. 그래서 억지로 살필 필요가 없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제가 입이 마르다 보니까 말이 조금 벅벅됐네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 해석할 때 뭐 수는 어떻게 해서 문의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꼭 직역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아 그래 빠진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이치만 두자. 이런 말이 참 설득력이 있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아 요 말은 참 받아들일 만하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그 징병이 있는데 그 징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 임신을 했다. 비록 어떠한 그 출혈 경향이 있을지라도 모두 이것은 출혈의 경향이 있는 것은 모두 증거에 해가 되는 것이지 그 태동과 태루의 그 증거는 아니니 그 증거를 그 징고를 배출하더라도 그러니까 징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약을 쓸지라도 임신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소리죠. 이게 굉장히 그 상한론의 그 소문인가 영추에 이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는 제가 그거를 안 썼는데 뒤에다가 제가 썼나? 아유 그거 어디다 썼나? 아유 안 썼구나.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론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임산부가 임신이 됐다고 한 그 자체는 징고를 치료해도 임산부와 태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징고를 치료할지라도 구축하는 약을 쓸지라도 임신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임산부와 태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는 당시에 그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의안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말 쓰죠. 옛날부터 썼어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뭐 이런 경우에 그 한의원에 올 일도 없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근종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제 후배 하나는 또 이 근종에 대해서 평생 근종만 또 치료한 후배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한약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혈이 막힌 것의 징인이 징고라고 하는 것은 결계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작은 근종과 같은 거다. 그리고 혹은 또 어혈의 증상이다. 이런 것은 예전 사람이 파악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보질 못했으니까. 또 어혈의 증거로서 병증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또 저는 그 참 복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 후배 가운데 뭐 저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좀 뭐랄까 글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문학적인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한 반면에 제 후배들 가운데는 정말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 가운데 그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그 한의사지만 양방 지식도 많이 갖추고 있고 초음파에 관한 책을 쓴 친구가 있어요. 벌써 그게 초음파 한 20년 됐죠. 요즘에 조금씩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 후배한테 그 양방 지식이라든가 초음파 지식도 상당히 많이 보고 초음파도 보고 내장 질환의 어떤 그런 거 그 이 근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종은 그 여성들 가운데 생리 가능한 여성 가운데 25%는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 중에 2명에서 3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종이. 그러니까 뭐 단순성 난종이란가 다발성 난종 같은 거 이런 거 인해 가지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 근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종이 단순히 그냥 조금 크기도 문제지만 이 근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생리할 때 과다출혈이 있었어요. 과다출혈. 아 정말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친구인데 평생 뭐 아프거나 그랬는데 생리 때만 되면 이 과다출혈이 있었고 아기 날 때에도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은 죽었을 거예요. 과다출혈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때 병원에서 고맙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런 모험을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아기 낳고 나서 수술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어쨌든 간에 둘째에서부터 출혈경이 있었고 엄청난 뭐랄까 출산할 때 셋째 했던 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집사람 업고 뛰어갔으니까 출혈 때문에 이틀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혈을 시키고 수혈을 해가지고 그래도 애를 셋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리 때만 되면 너무 이 출혈성 경향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초음파로 보고 형 이거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40대 정도에서 그때는 뭐 수술이 정말 배를 이렇게 개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로 초음파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그대로 뭐 이제 출혈이 없으니까 건강이 회복된 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멈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녹화는 진행이 되니까 바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혈 때문이며 혈색도 어혈 때문이다. 약물로서 고찰해 보면은 본방 약물은 그 진고를 하는데 반드시 끊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수에도 생리에도 이상이 있거나 동계나 동통, 복직근 굴연 등과 심하게 현우, 산후 오로증에도 적용이다. 처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지, 복령, 목단피, 작약도이. 얼마나 이게 우리들이 일상 접하는 약입니까? 계지복령화는 반드시 진고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생리 현상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거나 동계의 증상이 있거나 동통, 복직근 굴연, 심하게 현우 이런 산후 오로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